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같은 당 소속으로서 좀 부끄럽죠. 유구무원. 후보는 이제 사실 문제가 욕설, 여배우 이것도 문제는 문제지만은 이제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냐가 더 네네.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사가 되더라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 끝난다고 끝날 일은 아니고 네네. 또 이분도 이제 대권 주자의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대권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그러니까 받은 지금 거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넘어서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번 공방 때문에 큰 타격을 네. 받았을 거다. 그 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시각이 이번 경기도지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대체적인 인식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거 후에 법적인 문제는 비화될 수가 있어요.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뭐 이런 내용.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당락에 또 다시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선거 후에. 아니면 그나저나 지금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정성래 전 의원은 계속 좀 곤란하시겠네요, 입장이.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재명 이제 지사죠.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발한 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검찰에 고발한 건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냐면 지난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3일 전에 예. 검찰에 그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TV나 토론회에 나와서 해명했던 부분들이 다 거짓이다. 라는 이유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예. 뭐 고발한 혐의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골자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16일에 이 경찰에 이걸 수사에 착수하라고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분당 경찰서에서 이 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 네. 이 내용이 정말 나중에 당선까지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해당 내용,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대상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게 되면 재산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부분을 나열하고 있지만 예. 그것 말고도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유권자에게 그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 사실이니까 열거가 된 것이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륜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이 도덕성이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말 여러 차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후보자도 역시 처벌받을 수가 조건들이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있군요. 그 안에. 그럼 하정은 변호사님, 예. 상대방인 김부선 씨는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한다. 예. 그냥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김부선 씨를 위해서 모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으면서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애초에 1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폭로하려고 의도를 했던 것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자다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들기듯이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나는 이 폭로를 당한 것이다. 예. 이 경기지사 후보에 의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권하고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되겠다. 내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예. 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원금이 또 답지했다고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근데 후원금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모였다고 하는데 후원금을 전달한 쪽이 어디냐면 해경궁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예. 해경궁 김 씨의 진실을 추적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인데 이것이 이재명 그 당선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쪽이어서 결국 이 후원금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선을 긋겠다고 했지만 예. 이 후원금을 받으면서 또 완전히 또 선을 긋는 것은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상태로 지금 나는 진실을 향해 다가가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부선 씨는 개인과 개인 간의 나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부선 씨가 지방선거 이후에 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나는 거짓을 밝히려는 거다. 거짓을 밝히려는 거고,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다라고 짧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저겁니다. 바로 지금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었고 그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저 SNS에 저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결백을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당선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후원해주고 후원금을 보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사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진실이 밝혀지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재명 씨가 사용했던 카드 내역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로 카드 내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이게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혼 재판이나 이 이혼 소송이나 이런 데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불륜 관계를 많이 삼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카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 내역이 단순히 뭐 인천의 어디 바닷가에 가서 식당을 결제했다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카드 내역이 정말 두 사람의 불륜 사이를 입증하려는 정도가 되려면 모텔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몇 날 몇 시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내용이 확인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휴대폰 통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걸로 입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김부선 씨가 제3자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런 전원이나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되는 거, 간접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 어떤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통화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예컨대 공적인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가 쉽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최진무 교수님, 정작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 억울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거든요. 그러면 직접 또 고발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토만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면 고발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 검토 중이란 말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본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고발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발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미 당선이 됐고 이제는 도정에 전념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양쪽이 고발하게 되면 양쪽에서 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뉴스와 이슈화 되면 뉴스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본인에 대한 이미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실이든 아니든 서로 공방이 오가게 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또 증거 자료가 나오면 그걸 또 인용해서 언론들이 보도 기사를 쓰게 되면 본인한테 결코 유리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본인한테 크게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만약의 경우에 방어적 차원에서는 인터뷰에서 할 가능성은 앵커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끝냅니다. 경기도지사로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지나친 행동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당선인은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선인은 방송사 측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해놓고 스캔들 질문을 계속해 마음이 언짢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상당히 좋았어요. 멋있죠. 언론 앞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구부려야 되고 착한 척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좀 당당하게 맞서고 기분 나쁜 일 하는. 그거는 언론에 관한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국민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자세인데 자기 언론에 그거를 시키는 자기 게 장 아니고. 세게 하는 정치인 필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행위를 옹호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만에 하나 진짜 상상을 해보는데 차기 대통령이 되면요. 아마 시진핑하고 맞붙어서 상당히 강단 있게 이겨낼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생각을 해요. 푸틴하고 믿고 친구 갑시다. 먹는데
푸틴하고는 절친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니, 저는 이제 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네거티브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번 선거가 한국당이 CBID를 당했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 디피트 마지막에 CBID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됐다고 봐요. 이 전체 우리나라에 몰아친 남북미 회담 그리고 문재인 열풍에 그리고 적폐청산의 여진에 나는 당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재명 지사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제 정치적 승부가 남아있다. 지금부터 제대로 처신하고 제대로 발언하고 제대로 승부를 해야만 할 것이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바로 엄연히 법치 국가예요. 지금 이제 두 당선자 이재명, 김경수 지금 다 좀 법적으로 문제 걸려 있잖아요.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김부선하고 그런 관계 아니고 회의 협박한 적도 없다. 이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안 찍고 무슨 남경필을 찍을 정도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다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런 거짓말하고 그런 게 사실로 드러나면요, 이분 정상적으로 지사직 수행하기가 쉽지 않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겠죠. 닷컴이라고 해가지고 해경군 김 씨의 진실을 추적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인데 이것이 이재명 당선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쪽이어서 결국 이 후원금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선을 긋겠다고 했지만 이 후원금을 받으면서 또 완전히 또 선을 긋는 것은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상태로 지금 나는 진실을 향해 다가가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부선 씨는 개인과 개인 간의 나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부선 씨가 지방선거 이후에 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나는 거짓을 밝히려는 거다. 거짓을 밝히려는 거고,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다라고 짧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저겁니다. 바로 지금. 건들이 좀 있군요. 그 안에. 그럼 하정은 변호사님, 상대방인 김부선 씨는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한다. 그냥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김부선 씨를 위해서 모금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으면서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애초에 1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폭로하려고 의도를 했던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자다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들기듯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나는 이 폭로를 당한 것이다. 이 경기지사 후보에 의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권하고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되겠다. 내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원금이 또 답지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근데 후원금 한 2천만 원 정도가 좀 모였다고 하는데 후원금을 전달한 쪽이 어디냐면 해경군.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같은 당 수석으로서 좀 부끄럽죠. 이거 뭐. 후보는 이제 사실 문제가 욕설, 여배우 이것도 문제는 문제지만은 이제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냐가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사가 되더라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 끝난다고 끝날 일은 아니고 또 이분도 이제 대권 주자의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대권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지금 거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넘어서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번 공방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시각이 이번 경기도지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대체적인 인식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거 후에 법적인 문제를 비화될 수가 있어요.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뭐 이런 내용.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당락에 또 다시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선거 후에. 아니면 그나저나 지금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정성래 전 의원은 계속 좀 곤란하시겠네요, 입장이.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재명 이제 지사죠.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발한 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검찰에 고발한 건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냐면 지난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3일 전에 검찰에 그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 TV나 토론회에 나와서 해명했던 부분들이 다 거짓이다. 라는 이유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뭐 고발한 혐의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골자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16일에 이 경찰에 이걸 수사에 착수하라고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분당 경찰서에서 이 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 이 내용이 정말 나중에 당선까지 문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해당 내용,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대상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게 되면 재산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부분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유권자에게 그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 사실이니까 열거가 된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륜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이 도덕성이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말 여러 차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후보자도 역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